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자연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54번째 시간으로 일기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기 안도현. 오전에 깡마른 국화꽃 웃자란 눈썹을 가위로 잘랐다. 오후에는 지난 여름 마루 끝에 다녀간 사슴벌레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고 고장난 감나무를 고쳐주러 온 어원에게 감나무 그늘의 수리도 부탁하였다. 저녁 끝으로 줄지어 스며드는 기러기 이런 3마리까지 세다가 그만두었다. 저녁이 부엌으로 사무치게 왔으나 불빛 죽이고 2가지 잔에다 밥을 먹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인가.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이 다시 실려 돌아가면 연탄 점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하게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붓기를 신나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꺼려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모두들 잠든 깊은 밤에 눈이 발갛게 불이 켜고 구들장 속이 얼마나 침침하니 손을 뻗어 보고 싶은 것이다. 나로 하여 포근한 잠자는 처녀의 덩어리를 밤새도록 슬금슬금 만져보고 싶은 것이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9월이 오면. 안도현. 그대 9월이 오면 9월 강가에 나가 강물이 여물어가는 소리를 듣는지요. 뒤따르는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에게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밀어주면 앞서가는 강물이 알았다는 듯 한 번 더 몸을 뒤척이며 물결로 출렁 걸음을 옮기는 듯 뱃살. 그때 강뚜기로 지압이 끌고 지엄이가 미는 손수레가 저무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을 그대 9월의 강가에서 생각하는지요. 강물이 저희끼리만 속삭이며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젖은 손이 닿는 곳마다 골고루 숨결을 나누어 주는 것을. 그리하여 들꽃이 피어나 가을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사랑도 강물처럼 익어가는 것을. 그대의 사랑이란 어찌 우리 둘만의 사랑이겠는지요. 그대가 바라보는 강물이 9월 들판을 금빛으로 만들고 가듯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사랑과 더불어 몸을 부비며 우리도 모르는 남에게 남겨줄 그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우리가 따뜻한 피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세상을 적셔야 하는 것을.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떡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걸 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엮이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밀쳐냈던 이불 끝자락을 살며시 끌어당기는 것을 보니 계절이 바뀌어감이 피부로 느껴진다. 낮엔 약간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이런 날씨는 연탄이 내어주는 그 은근하면서도 따뜻한 방바닥이 생각난다. 약을 먹은 탓인지 자꾸만 졸린다. 이럴 때 얇은 이불 한 장 덮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몸이 날아갈 듯 개운할 것만 같다.
쌀과 김장과 함께 겨울 준비를 해야 할 목록 중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추운 겨울을 버티게 해줄 수 있었던 연탄, 밤마다 연탄불을 끄트리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일어나서 방마다 돌아다니며 아궁이를 확인했던 어머니.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았던지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던 방은 오히려 사람 덕을 볼 정도로 서늘했다. 당장이라도 고쳐야 할 것 같았던 방은 봄, 여름을 보내며 다시 잠시 소원해졌고 대신 내년 봄에 집을 새로 짓는 거로 부모님은 말을 마쳤다. 그러나 그해 여름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으로 모든 계획은 허공 속에 뿌려지고 당장 연탄을 갈아야 하는 가을이 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끝에 연탄 보일러 대신 기름 보일러를 바꾸자고 계획은 수정되었고 모든 일들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아쉬운 대로 수리를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충격의 여름 끝자락을 마당에서 하늘을 보며 밤을 보냈다. 날이 서늘해지는 것을 넘어 차가워지자 모두들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울 것을 권했지만 아버진 기름 보일러가 만들어준 그 따뜻한 자리가 못내 가슴을 헤집었다. 내 엄마는 차가운 방에서 살다 갔는데 나 혼자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것이며 하룻밤에도 서너 번은 일어나 연탄을 갈고 하느라 잠도 제대로 잔 적이 없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울부짖듯이 말하는 아버지 말씀에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던 그날 밤이 저 연탄을 보니 기억이 난다. 1년 12달 집에서는 연탄불을 꺼뜨린 적이 없었다. 마치 옛날 아궁이의 불씨를 소중히 간직하여야만 하는 며느리처럼 한여름에도 마당 한 구석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물을 끓이거나 빨래를 삶는 용도로 쓰이곤 했다. 아침 밥상에 올라갈 자반고등어를 굽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잡아오는 붕어를 넣은 매운탕을 얼큰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으며 봄날 닭 제대로 볶아주기도 했다. 절대 가스레인지처럼 빨리 끓어 넘치게 하지는 않지만 제 몸에 열을 다 쏟아 뜨겁게 만든다. 연탄 한 장을 바라보면 그 속에 어머니의 삶이 들어가 있는 듯하다. 그대에게 가고 싶다. 해 뜨는 아침에는 나도 맑은 사람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그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밤새 퍼부어대던 눈발이 그치고 오늘은 하늘도 맨 처음인 듯 열리는 날 나도 금방 헹구어낸 햇살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그대의 창가에 오랜만에 빛이 들거든 긴 밤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뛰어보낸 내 그리움으로 여겨다오. 사랑에 빠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그리움 하나로 무장무장 가슴이 타는 사람 아니냐. 진정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만큼 새날이 밝아오고 진정 내가 그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봄이 올 때까지는 저 들에 쌓인 눈이 우리를 덮어줄 따뜻한 이불이라는 것도 나는 잊지 않으리. 사랑이란 또 다른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는 가지 않는 것 지치고 상처있고 구멍난 삶을 데리고 그대에게 가고 싶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신천지 사이사철 푸른 불밭으로 불러다오. 나도 한 마리 튼튼하고 착한 양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